마치 경쟁하듯이 일왕을 돋보이는 그런 이제 지면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렇게 해놓고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은 스스로 권력 집단화돼 온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언론 생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언론 개혁에 같은 길을 좀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압잡을 했다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20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 100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키며 민족 정론지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했는데 그 모습에 화가 나 영화를 만들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의 감독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영화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 48분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 두 언론사, 거대 언론사인데 이렇게 긴 시간 비판하는 게 많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예. 또 뭐 화가 나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매우 전통 있는 신문이니까 네. 이 두 신문이 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뭐 바람과 애정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족벌이 어떤 영화고 왜 만들게 됐는지 영화부터 네. 개요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목이 족벌 두 신문 이야기지 예. 않습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00년 역사를 이제 다루는 게 이야기는 주축인데, 사실 이제 이 두 신문은 소재에 불과합니다. 이 두 신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이제 과제 중 하나인 언론 개혁 문제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 계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가 이 두 신문의 창간 100년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굴곡진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100년을 이제 자기들이 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자화자찬만 해요. 일제 항거에서 민족혼을 지키려고 뭐 목숨으로 싸웠다. 또 이제 독재에 저항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과 배치되는 그런 기록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두 신문은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제 자화자찬만 이게 이제 기록에 이제 남기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가편본을 지난해 한 10월 정도에 언론 전공 학생들 한 20여 명을 이제 모아놓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젊은 학생들이 언론 학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두 신문의 행적을 사실 이제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두 신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매치되는 그런 기록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절실히 들었죠.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살펴보는 건데 두 신문사가 남긴 어떤 결정적인 기록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네. 기록은 어떤 겁니까? 먼저 뭐 일제 강점기 기록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아마 많은 분이 처음 보는 이제 시민일 겁니다. 네. 1937년 조선일보 이제 1월 1일자 일면 지금 보시는데요. 사진 속에 이제 화려한 이제 정장 차림의 사람이 나오는데, 새 일면 기사예요. 네, 예.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일왕 히로히토 부부입니다. 부부를 이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본 왕실 문양이죠. 국화 예. 문양, 그다음에 봉황 장식, 그다음에 장수와 고결함을 상징하는 각종 상징물 화려하게 장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왕 부부의 장수를 기원하는 기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는 이제 동아일보도 따라갑니다. 아, 똑같이요? 조선일보랑? 1938년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제 1월 1일 일면에 똑같이 이제 봉황 장식을 다루고, 같은 방식이네요. 예, 주거니 뭐 받거니 했네요. 거의 이제 예. 비슷한 방식이죠. 그 일본의 이제 주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신년 말고도 이제 기원절, 뭐 천장절, 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념일마다 이 두 신문이 마치 경쟁하듯이 일왕을 돋보이는 그런 이제 지면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조선일보는 이 정말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지면 제호 위에 일장기 일장기를 내겁니다. 일장기를 빨간색이라 내거는데, 선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창간 100년을 맞아서 두 신문이 굉장히 자화자찬한 자신들의 역사와는 굉장히 배치되는 정반대 그런 기록이죠. 그렇게 해놓고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뭐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뭐 일제 강점기니까 시대가 워낙 흉흉하니까 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실제로 조선 총독부 지시로 당시에 폐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제 탄압이 극심했다. 그건 예.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강제 폐간설은 이 두 신문이 자가 발전한 자기가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한 그런 신화로 이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지 말살 정책에 따라서 폐간이 됐다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 이제 일제 전반적인 정책이 이제 언론 통폐합 정책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논조를 계속 이제 생산하는 신문이 많일 필요가 없다 그런 정책을 했던 거죠. 폐간이 이제 됐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학계 정설로 이제 굳어지고 있고요. 예. 또 저희들이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조선 총독부 문서를 좀 입수해서 이제 분석해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폐간의 이면에 있었던 조선동아일보와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간의 그런 이제 거래 과정이 나옵니다. 거래가 있었다고요? 강제 폐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요구를 조선일보 측에서 했고 예. 그 폐간의 어떤 보상금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폐간 과정에 이제 협상은 좀 그다음에 조선일보 측에서는 이왕 폐간할 거면 동아일보도 같이 폐간시켜달라. 물귀신 작전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이야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두 신문인 1940년 8월달에 폐간되지만 네. 조선과 동아는 이제 막대한 보상금을 받고 폐간을 합니다. 뒷거래를 하고 돈 받고 그냥 남된 정사하고 폐간한 거네요. 알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어쨌든 그렇게 폐간됐다가 광복 이후에 다시 복관이 됐습니다. 네. 식민 통제 벗어났으니까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기사가 있다면서요? 일제라는 이제 절대 권력이 사라진 빈 공간에 이제 새로운 독재 권력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뭐 박정희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뭐 군사 독재인데 독재 정권들이 이제 권력을 찬탈하면서 나타날 때마다 이 두 신문이 독재 정권의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 용비어 청가를 부른다든지 계속 권력에 줄 서네요. 5.16 쿠데타 박정희 때 삼성개헌 뭐 유신 뭐 헌법 전국 비상계엄 확대 이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정말 이거는 이제 뭐 언론은 같은 이제 언론에서 너무 이제 부끄러운 기사가 있는데 전두환이 이제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이제 잡고 나서 권력을 이제 하나하나씩 장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인간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전면 기사가 나옵니다. 네. 제목은 인간이라고 뽑았지만 사실은 신격화시킨 내용이었어요. 운동이라면 못하는 게 없고 온갖 이제 찬사를 다 늘어놓죠.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보고 있는데도 나쁘끄럽네요. 예. 네, 그렇죠. 언론은 권력을 감시를 해야 되고 비판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권력에 줄 서서 뭐 얻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독재 권력은 어쨌든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했고 그래서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신문을 이런 이제 주류 신문을 이용해서 어떤 정통성을 이제 부여를 받았던 거고요. 그 반대급부로 이제 언론은 많은 이제 특혜를 또 받았죠.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 여러 이제 면세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그 이후에 그 시절에 이제 어떤 축적된 그런 이제 자본을 가지고 이 두 신문이 신문사에서 이제 거대 미디어 기업 집단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00년대 네.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전까지는 이제 신문과 방송의 경합이 엄격하게 이제 금지가 됐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허용이 되고 종편까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큰 이제 날개를 달고 지금은 이제 뭐 스스로 거의 뭐 권력 집단화 돼온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으로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필 지금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론 개혁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한국 언론이 이제 언론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데 신뢰도는 또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 간격이 어디서 왔느냐? 언론이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언론은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오염되고 혼탁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점점 갈등, 반목, 그다음에 뭐 가짜 뉴스로 인한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런 언론 생태계를 하루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암울할 뿐이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좀 많이 봐주시고 같이 이제 언론 개혁에 좀 같은 길을 좀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tay